불특정 대상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최근 이들 범행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최장징역형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판결이 속속 내려졌습니다. 네, 무차별범죄 재판 경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강수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차별범죄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셨는데 그 사건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향을 띠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요. 동기가 불분명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대구 한 대학가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했던 남성에게 끔찍한 중상을 입혔던 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1일 국내 최장징역형인 징역 5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는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도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무차별 범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취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20대 여성에게 돌진해 숨지게 했던 가해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 서울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했던 최윤종, 그리고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의 부상자를 냈던 조선, 그리고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2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했던 최원종 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네, 대구에서 발생한 징역 50년형이 구형된 사건의 경우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도 좀 더 중형이 선고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요. 대구 이 최장징역형 사건과 마찬가지로 강간살인 미수죄가 인정이 됐었는데 다친 피해자 수가 1명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 과거 무차별 범죄 가해자들이 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받는 사례가 많아서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2009년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따라가서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또 심각한 영구장애를 남겼던 이 조두순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지만 법원은 만취 상태임을 감안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해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이들과 비교하면은 대구 최장기간 징역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50년형이니까 이례적으로 굉장히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무차별 범죄 재판에서도 법원이 잇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통사고 사망 건보다는 검찰이 구형을 좀 중하게 했고요. 판사가 이제 그 구형대로 판결을 한 경우이긴 합니다. 또 다른 사건들도 이 검찰의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재판부가 또 이런 사건 주로 이제 가해자들에게 했던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을 이유로 하는 감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보기에는 극소수의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 등 재판의 경과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범죄 경향에 따라서 다수의 법관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리는 등 무차별 범죄가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요.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안타깝지만은 처벌이 좀 약한 실정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에 흉기 난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던 30대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을 했지만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서울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에게 분노조절장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지난해 5월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골절상을 입혔던 이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서울 중랑구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20대 남성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가격했던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무차별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거나 예고에 그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와 국회도 이 무차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무차별 범죄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무차별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가령 무차별 범죄를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2인 이상에게 신체 위해를 가한 사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고 2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이렇게 처할 수 있다는 조항, 또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대한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 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량의 2배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아주 다양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통과된 것이 없고요. 법무부가 추진해온 이 무차별 범죄자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이제 영구 격리하는 이른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논란이 또 있는데 이것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논의와 표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처벌 규정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 만큼 해당 법조문들의 추상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도 논의 과정이 장기화될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해 안에 새로운 법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무차별 범죄에 대한 최근의 재판 경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